실제로 제가 1차 마치고 2차 임원 면접을 봤을 때인데요. 임원진이 마지막에 희망연봉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금액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임원이 뭐 아직 취직이 급하시지 않나 봐요. 라면서 좀 비꼬는 듯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희망연봉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요, 합불이 갈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꾼입니다. 면접 보다가 희망연봉을 묻는 질문을 들었다고 해서 이거 합격 시그널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면접관이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면접 상황에 그 답이 있는데요. 그럼 면접관이 희망연봉을 물어보는 이유, 의도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면접관 마음에 면접자가 너무 마음에 든 케이스예요. 면접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었고 남겨진 부분은 이제 연봉 협상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좀 잘 마무리해서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게 된 거죠. 이때는 좀 이 사람의 연봉이 우리의 예산에 맞는지, 그래서 좀 이후에 어떤 단계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물어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면접관이 사실 이 면접자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뭐 금액이나 한번 물어보자,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확률이 좀 5대5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능력이 막 엄청 특출나서 뽑고 싶다 이런 건 아닌데, 뭐 기본 그래도 뭐 쓸만하니까 그래도 좀 싸면 써볼까 하는 그런 심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꼭 마음에 들어서 이거 진짜 완전 사야 되겠다 라는 옷만 가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이거 뭐 괜찮고 뭐냐 뭐 쓸만하겠는데 좀 가격 좀 저렴하면 사야지 라는 물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진짜 그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회사 내규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거나, 혹은 뭐 잡플래닛에 나와 있는 회사의 뭐 연차나 직급의 그 연봉이 있잖아요. 그 연봉을 말씀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섣불리 희망 연봉은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후에 우리가 이 면접이 끝나면 누구랑 이야기하게 되죠? 인사 담당자, 인사팀이랑 협상을 하는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실무자 혹은 임원과 구체적인 금액을 다룰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희망연봉이랍시고 진짜 내 속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괜히 그 금액이 그 임원의 좀 개인적인 높다 혹은 낮다 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씌어서 그것 때문에 면접에 떨어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1차 마치고 2차 임원 면접을 봤을 때인데요. 임원진이 마지막에 희망연봉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금액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임원이 뭐 아직 취직이 급하시지 않나 봐요 라면서 좀 비꼬는 듯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높은 금액을 불렀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또 뭐 높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플래닛도 뒤져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계 시장에서의 제 연차 그리고 직급의 평균적인 금액을 제가 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 하나 때문에 사실상 그 면접에서는 좋은 소식을 듣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 경험을 토대로 2차 면접 그리고 최종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 그리고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희망 연봉을 묻는 답변에는요, 추후 면접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에둘러서 답변을 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굳이 그래서 얼마 받고 싶냐,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를 해봐라, 편하게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해당 금액을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금액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실 텐데요. 사실상 나중에는 꼭 그 금액으로 협상할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연봉 협상이라는 과정은 추후에 인사팀이랑 좀 이제 메일을 한두 번씩, 두세 번씩은 이제 보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의 논리나 그래서 내가 왜 이 연봉을 받아야 되는지를 납득시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 연봉을 부르실 때 내가 신입인지 아니면 경력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태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입인 경우라면 사실상 내가 아무런
뭐 여러 스펙들은 쌓았지만 실무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규를 따르겠다는 답변이 가장 적절해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키우는 시간만큼은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처럼 평생 직장이 없다 보니 또 잦게 퇴사하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그것도 기업한테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더 중고 신입을 선호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생신입이다 라고 하면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안전하게 말씀드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경력직이라면요. 내규에 따른다고 하시면 내 연봉을 내가 후려치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해당 회사를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직 때 낮은 연봉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그 내 연봉을 원복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내가 희망하는 연봉 다 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신입과 다르게 경력은 있으니까요. 본인의 업계 평균의 연봉과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의 직급과 연차에서 받고 있는 연봉, 그리고 전 회사 기준으로의 좀 기본금을 포함했던 성과급, 복지 모든 것들을 좀 다 녹여서 희망 연봉을 작성해 주세요. 그래야 좋은 게 해당 회사에서 가서 또 적응하고 증명하고 인정받는데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좀 적응하고 내가 성과를 낼 때까지는 진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가는 회사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또 환경이 있는지 모르고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니까 연봉은 최소 한 5에서 그래도 20%요 사이에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르거나 한 직무가 아니라면요. 이렇게 오늘은 면접에서 희망 연봉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제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면접 질문과 또 답변들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제가 추후에 그런 영상들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좀 보시면서 많이 꿀팁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꾼이었습니다.